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북미 간의 협상, 이제 새로운 그리고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합니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이라는 핵심 사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북미 간의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 폐기와 존 볼턴 보좌관의 해임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양국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북미 실무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회담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구체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생산적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단계에 따른 상응 조치가 선순환을 이루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주변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이를 추동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문화적 교류, 인도적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우선적이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실천하고 당국 간 대화 활성화로 평화의 규칙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는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가대표 축구팀 간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는 남북 교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응원단 파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이루어져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월드컵 예선전 원만히 치러지고 이를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 확인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이제는 국회가 제도적 개혁안으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제2의 촛불혁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타올랐습니다. 집회 내내 거대한 촛불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는 마침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입장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게 더 나을 듯 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의 입장문이 기자들이 핸드폰에 수신되는 그 시점, 검찰은 또다시 피의 사실을 흘렸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검찰은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윤 총장의 입장문이 언론에 실리자마자 검찰은 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셈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아직 장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윤 총장이 거짓 입장문을 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답을 내야 할 차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 수사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울러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몇 가지만 짧은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시켰습니다.
교수단체 간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당의 의원총회를 빌미로 해서 전례 없이 대정부 질문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이주영 부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공개 사과 전에 이주영 부회장에 대한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희상 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국회의 원만한 회의와 의장단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문희상 의장에게 있습니다. 이주영 부회장의 사과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주영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원칙 없는 국회 의사진행, 원칙 없는 의장단의 행태를 국회의장이 용인하는 행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희상 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이주영 부의장의 공식 사과를 거듭 요청합니다. 그 이전에 이주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 사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대통령이 국민을 두 동강 내 거리 패싸움으로 내몬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간지의 사설로 보기에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 천박하다 못해 답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의 악의적 기사, 왜곡 보도, 그리고 색깔론 등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두 동강 내고 대립을 확대시켜오는데 앞장서온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대통령에게 국민을 두 동강 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중간의 내용입니다. 집권 세력이 거리로 동원한 지지층 머릿수로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가리려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러니 야당도 10월 3일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겠다고 한다. 여야 정당이 여의도 광장으로 지지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던 20년 전 선거판으로 나라가 뒷걸음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인 촛불에 동원해 오신 분들을 정부 여당이 동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왔고 우리 당은 어떠한 동원을 위해서 아무런 수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 차원의 참여 결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설로 사실을 왜곡하고 공론을 분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머릿수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고민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기사를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설을 그렇게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